소장들의 수다스런 점심시간 소수점. 저희가 오랜만에 최 소장님이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우선 같이 하던 프로젝트를 조금 쉬게 되었고 그래서 대신에 이선홍 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수동에서 스튜디오 건축사 사무소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밌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개소하신 지 제일 오래되시지 않았었어요? 저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1년도, 저도 21년도예요. 네. 근데 아마 건축 법규 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 블로그나 그런 걸 아마 많이 저도 알고 보셨을 있었어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도 구글에서만 먼저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만났더니 제 친구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조금 막혔던 부분이나 조사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틀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블로그.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답이 엄청 많은 거네 그러면. 네. 어려워요. 건축이 항상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네. 찾아봐야 되고. 네. 매년 법이 바뀌고. 오늘은 우선 저희 답사 갔다 온 땅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소 부장님에게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세 가지 땅 봤잖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땅을 고르는 걸로 그 대지의 건축을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앞에 설명드리면 우선은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이내 거리의 지역으로 설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관리를 하기도 쉽고 서울이나 여기 사람들이 좀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만에도 갈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다. 약간 힐링 스테이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설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녹지나 푸르른 곳이라서 관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건폐율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 지역이 우리가 좀 땅을 적게 사도 뭘 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 싶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아예 좀 한정지어서 골라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내외로 좀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4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겠다 했고 대지 가격은 사실 쌀수록 좋긴 한데 1억 안쪽은 거의 땅이 없었고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게 2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2억 넘어가는 건 우리가 너무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2억 원 이내에 좀 있는 땅들을 찾아서 우리가 잘 가꿔보는 걸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1시간 반 거리는 사실 저희는 이제 4명이서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각자 또 건축사라고 하는 게 본업이라서 약간 통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 거리도 고려가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가까울수록 좋긴 한데 동시에 또 사실 펜션을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외로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시간도 조금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도 시퀀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네. 이거를 막 그 거리를 막 이렇게 따지다가 뭐 포천이나 예를 들면 파주 이런 것도 저는 나름 이제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가까우면 이게 놀러가 나가는 느낌이 좀 안 들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시하고의 좀 경계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일상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우선은 4명의 건축가니까 4명의 건축가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우리의 약간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적어도 한 10평 정도의 건물로 잡아서 조금 더 넉넉하게 50제곱미터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4개의 동이랑 그리고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존이 하나가 별도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관리자분이 잠깐 머무르는 숙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가서도 잠깐 지내거나 관리하도록 용품들을 보관하는 곳 해서 50제곱미터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총 5개의 동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필요 면적이 한 250제곱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계산 해보면은 건폐율 40%로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 계획 면적이 250제곱이 되려면 대지 면적이 한 625제곱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700에서 1000제곱미터 정도면 충분히 계획은 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땅을 고르러 갔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는 약간 주변에 마당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는 정도의 땅 규모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이 조금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한 1000제곱 내외에서 골라보자고 했었습니다. 15평 그때 왜 설정했었던 거였죠? 농막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가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농막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주는 안 되니까 뭐 거기서 그런 조건들이 추가로 붙으면 이제 농막보다 조금 크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고객층을 생각했을 때 2명이거나 1명? 그 정도 사람이 오는 걸 생각을 했어서 그 규모를 생각하다가 나오지 않았나. 너무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면적은 그 공사 면적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냥 연면적을 계산을 한 건가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략 우리가 건축 계획 면적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봤던 부분이죠. 따져보면 계획 면적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공사를 아직 염두를 많이 해두진 않았으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양평으로 가지고 온 땅이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저희가 모의로 한번 해보기에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조건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는 게 우리로서는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1, 2, 3번 중에 2번 땅을 알아보고 부동산이랑 이제 만나서 나머지 1번하고 3번 매물은 추가로 이제 더 가볼 수 있는 땅으로 정해서 3개를 총 답사를 갔었던 거였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가니까 저희가 몰랐던 매물들이 많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필터링이 빨리 되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총 3가지 땅이었는데 어쨌든 다 현 상황은 대지는 아니었고 전답 전이어서 다 이제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면적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0보다는 넘는 이상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계획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가격은 2억 원 내로 들어왔어가지고 대부분 1억 후반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더 비싼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땅을 알아보면 차라리 다른 관리 지역인데 적은 돈에 조금 더 많은 평수를 사도 그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은 대신에 땅값이 더 싸면은 그걸 좀 더 많은 평수를 사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독주택 같은 거 지어보면은 건폐율 50% 이렇게 돼도 건물 맥시멈으로 지으면 사실 여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선호하는 뭐 디귿자형, 네. 미음자형으로 하다 보면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주변 경관뿐만 아니라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건폐율이 20% 30% 이런 땅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20%인 녹지 지역을 사면 설계를 직접 해보면 진짜 건폐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부족하다. 이게 뭐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20%가 차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도 2배가 돼야 되니까 땅 면적이. 땅 면적이.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 땅 자체의 가치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측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유리하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예. 맞아요.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땅. 있는 땅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장관리 지침이 있는 땅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국계법에서 주는 10%에 대한 완화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침이 있는 땅들은 아까 그래서 50%까지 네, 법에서는 50%까지 갈 수 있는 게 지침을 있는 땅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준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지역이어도 지침이 없으면 그냥 40%. 지침이 있으면 맥스가 50%인데 지자체별 지침. 네. 근데 제 경험상 47%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침이. 그 조건에 맞추는 게 100% 네, 맞추는 많이 거는 좀- 너무 많이 내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하지만 가능은 하다. 50%까지. 네.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땅의 가치라고 하는 게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조금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장 관리와 그 10% 인센티브 그런 땅들은 10% 인센티브를 이제 포함해서 책정되나요? 아니면 포함 안 한 상태에서? 그것 부동산에 아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 보통 당연히 책정해서 금액이 호가가 조금 형성되겠네요. 더 높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도시에 더 가깝고요. 인프라도 훨씬 좋아요. 그 지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해당 허가권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만든 지침이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지침을 통해서. 사실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딱
돼 있는 거네요, 기준이. 네, 그러니까 관리 지역이지만 사실 도시랑 차이가 없다. 네. 아주 좋은 정보네요. 계획관리 지역들의 장점도 많긴 많네요.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땅 하나씩 네, 맞아요. 찍은 영상 보면서 영상을 내가 여기가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계속 약간 울퉁불퉁하고요. 진짜 독립 언론 같다. 웃기다. 진짜 작은 마을길이었던 것 같다. 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 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운전을 안 하길 잘했다 이 생각했어요. 되게 불법한데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산 기슭이 모양 있고 마을이 약간 형성돼 있어요. 뒤쪽에. 숲이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파란 지붕 있는 곳. 저기가 그 수도 펌프 같은 마을 저건 수도 그러면 펌프가 저건 있는 나라 땅. 네. 예. 그 마을의 시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 땅 자체도 약간 계곡 형지의 한쪽인 것 같아요. 저 나무 뒤편이 계곡인 거예요. 그 저 나무 막 있는 데 있죠. 거기 아래쪽으로 천이 지나가고 일단 이 땅 자체도 이 도로보다 좀 내려가 있죠.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여기 하면 진입로를 뒤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앞쪽에 주차를 경사로를 주거나. 형성해야겠다. 네. 아니면 단단단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토를 하거나 아니면 네. 지형 자체를 존중한다 그러면은 내려오는 진입로를 경사로로 만들어야 되거나. 근데 이게 땅이 꺼져 있는 게 저는 진짜 그 아늑감을 주는데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산들이 이렇게 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진입만 해결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겠네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시야도 한번 걸을 수 있고 단체로. 오히려 건물이 올라왔던 도로를 그냥 건물이 등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보면서 지붕이 우리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한옥 건축처럼. 오씨 건축가 같은 말 나도 저런 거 해야겠다. 선생님 어떠세요? 조금 확실히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또 초입의 큰 도로에서부터 이 마을길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저는 막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헤쳐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길에서 저 땅을 찾아서 저는 그렇게 또 느꼈어서 운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그게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저희는 사실 그게 거의 기본 값이니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교차로 마주 봤을 때 되게 대처하기 어렵게 후진을 저 고불고불한 길을 후진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여기가 약간 여기가 이런 조금 이게 우리가 요양원이랑 입구 쪽에 있던 그런 모텔 건물,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안 좋았어요. 건물이랑 숙박시설들이 좀 분위기가 이게 인터넷으로 보고 간 네. 필지. 부동산에서 보고 간 곳이었어요. 로드뷰가 없어서 올라온 매물 사진을 보고 간 거였는데 이제 첫 번째 땅이 예상외로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땅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어요. 알 거다. 근데 가는 길에 왼쪽에 이렇게 약간 물이 또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또 좋아 보이네요. 저는 저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까랑 비교를 하면. 그리고 입구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기로 가는 건가 하는 네, 그런 가시성이 약간 입구가 있으면은 거기서 끝에서 갈라져가지고 약간 조금 이상했어요. 네, 저기 보이는 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건물이 한 채였던 것 같았는데 없었었나? 아니 한 채는 한 채는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깝게도 느끼지 못했고 저희가 본 땅이 이 앞에 박공집 아래 여기예요. 그래서 경사도 생각보다 조금 있었고 강아지가 엄청 집을 잘 지키더라고요. 저희를 많이 경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렇죠. 경사도가 조금 심했죠. 다들 약간 거의 뭐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경사가 되게 급하네요. 오히려 저 앞 주택이 있는 쪽은 도로의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더 위치가 좋았을 텐데. 제일 안쪽 필지라가지고 오히려 그쪽이었어요. 저 집 있는 데는 있는 곳은 그러니까 여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단단히는 할 수 있어도 뭔가 기본적으로 저 윗집도 어느 정도의 성토를 다 해야 되는 조건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우리가 이거 펜션이나 어쨌든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는 집에서 저렇게 개를 키우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후 필지에 건축이 될 경우도 고려를 하면 했을 때 뭐 저런 환경이 되면은 좀 손님 받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이 지도로만 보는 거는 진짜 한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사분께서도 여기 좋다고 괜찮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에는 건물이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인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저기서는 아예 이 뒤에 뒤필지에 건물이 아예 없었어요 위성 사진에서. 아. 사용 승인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땅에 저 농로의 마지막 필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조망도 근데 확보가 될 것 같고 뒤에 산도 잘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토공사비라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양평에 그렇게 폐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막 보면서 바로 들어가니까 조금 여정에서의 기분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난 건데 나중에 폐건물 같은 거 해봐도 재밌겠네요. 버려. 그게 요즘에는 좀 약간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 빈집들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을 부과하니 많이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폐가 주택이 돼. 그래서 새로 나온 국토부 정책 중에 그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사면 주택 수를 안 쳐줘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안 되는 그 법규. 그리고 3억 이하 건물은 또 그에 빠지니까 주택 수에 포함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프라가 없는 곳은 우리가 스테이를 하러 갈 때도 분명히 제약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제약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가기 전에 뭐 편의점이나 뭐 치킨집 같은 게 있었나요? 여긴 제법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 같았죠. 그런 것 같네요. 편의점이 운영될 정도네요. 여기가 들어가는 길목에서 여기 전체가 다 그 택지가 개발돼서 오른쪽에 길이 하나 나 있고 땅이 옆으로 계속 나눠지는. 네, 맞아요. 땅을 이미 그 인허가상 끝내서 필지 분할이 다 되어 있는. 필지 분할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번지수는 거의 한 2개를 해야 1,000제곱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두 필지를 화필하거나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랑 기계, 야, 여기 좋다. 근데 향이 어떻게 되노? 북향. 이쪽이 남양. 네. 이쪽이 남양이죠. 네, 저희 북향. 그게 조금 아쉽긴 하다. 거의 근데 뷰를 보긴 더 좋지. 네. 그쵸? 거의 저기 햇빛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같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에 나중에 새싹이 다 돋고 하면은 확실히 좋을 주변에 확실히 나무들이 다 위호하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땅이니까 약간 그 분위기를 좀 침해받을 일들이 그 별로 뒤에 없고 뭔가 또 새로 생길 여지도 네, 좀 없고. 변수가 좀 적어서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오는 그 여정에서 그게 차지하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스테이로 온다고 했을 때 장기 스테이로 하면 조금 산책도 나갈 수도 있고 필요한 거를 사러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땅은 주변에 그런 게 좀 갖춰져 있어서 뭐 식당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안전한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보행을 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필지들이 모여 있는데 고립되어 있는 느낌은 갖추면서도 조금 나가면은 그런 편의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이점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요거 조사할 때쯤에 아내랑 같이 한번 여행 갔었는데 양평 쪽에 그러니까 대부분 좀 스테이 안에서 요리를 해 먹거나 이런 것까지는 보통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 보고 막 그런 거가 생각보다 스케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거기서 너무 외딴데 너무 진짜 홀로 딱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만약에 컨셉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데 저렇게 컨셉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뭐 장은 박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의 인프라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위에 지도에서도 보면은 이쪽에 마을이 좀 형성돼 있고 쭉 들어오다가 여기서 저희 대지 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파여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 그런 마을의 장점도 가지면서 산에 둘러싸이는 장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대지였던 것 같아요. 도보로는 어렵나요? 저기 가기가? 아니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편의점 있는 데까지. 아, 편의점까지는 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산책하는 경우 네.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11분? 걸어서요? 600m 정도 되는. 너무 훌륭한데? 여기 운동장 있고 안 소장님은 지금 네? 또 눈이 반짝이며 여기 카페도 있고요, 피자집도 있고요, 예.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오실 수 있으시고요. 사우나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인프라들이 돌아가네요. 아 그러네. 학교 주변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느 정도의 식생활권이 주거량이 확보된 곳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배울 때 맞아, 학교 중심으로 하잖아요. 기본이 초등학교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때 차로 가면서도 막 이렇게 뭐 학교도 있고 체육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여정이 지루하지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적정하게 그냥 정원한 마을의 분위기가 그냥 좋네 하면서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다음엔 땅을 볼 때 이게 마음에 좀 들다 생각하면 좀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걸어보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주변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이제 남사면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남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을 때는 좋은데 우리가 뭔가 조망을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거는 앞에 있는 것에 북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늘진 면을 보는 거니까 조망이나 이런 쪽에서는 북향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북사면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천창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빛의 양은 뭐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면 이제 그 산이든 뭐든 햇빛 받는 면을 보니까 그런 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연스럽게 뭔가 그 애정이 담긴 말들이 오가는데 이수장님은 어떤 땅이 좀 좋아 보여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프라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을 만들어줄 수 없고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 인프라가 가까운 필지들이 조금 더 우리가 스테이라는 시설을 넣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사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뭐 스테이나 도시를 벗어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립된 환경의 조건을 갖추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술 마시고 싶은데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사실상 저런 데서는 대리할 수 없고, 근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면 좋다.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저는 근데 이렇게 장기 스테이를 자꾸 왠지 염두에 두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반경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는 뭔가 나가는 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그 스테이를 놀러 간다고 해도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벗어남을 원하는 거지 진짜 완전한 고립을 에는 적응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너무 강제적인 상황으로는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공간이나 스팟을 일부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건축물 내부 혹은 외부의 조경 뭐 혹은 시설물로 그런 건 건축적으로 극복이 가능한데 인프라는 건축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주기가 어려우니 거기에서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몇 번 할지 말해볼까요? 근데 사실 누구라도 가봤으면은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안 가본 저도 안 가본 저도 그 주변에 지금 정보들을 들으니 편파적으로 저희가 너무 얘기했나?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네이버 지도는 그쵸. 예, 편파적이지 않으니까. 팩트죠. 예. 그럼 다 같이 3번으로 의견이 통합되는 네. 걸로?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대지로 최종 선정을 할게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